아니 저번 주까지 앵무새 얘기하면서 2단계 왕이냐고 비웃었는데 이번 주에 나온 최신화 1189화에서 이무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뤄야 하는 떡밥들도 이번 화에만 너무 많이 나와서 오늘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일단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전 화에서 루피를 리타이어 시켰던 이무가 그대로 루피를 검과 함께 나무에 박아놓고 새로운 검을 또 소환해서 추가타를 입히며 마지막 확인사살을 위해서 또 새로운 무기를 소환해서 막타를 치려고 하는 순간 가반이 등장해서 막은 상황이고 그 외 사이드에서도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좀 상황들을 자세하게 분석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무의 전투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무의 능력이 벨붕 개사기라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무가 수많은 무기들을 소환하면서 싸웠는데 이 무기들이 사실 800년 전 지금의 세계를 창립했던 20인의 왕들 중에 이무를 제외한 19명의 왕들이 사용했던 무기들을 이무의 힘으로 부활시킨 것이라는 게 밝혀진 상태고요. 근데 지금 이게 벨붕급으로 사기로 나온 게 루피 니카 모드가 체력이 딸리는 거지 맷집이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화에 나온 이무의 허무검은 생명력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서 루피의 폐기가 약해짐과 동시에 회복도 못하고 있어서 예전처럼 쳐 빠개면서 회복하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루피 이번화 내내 딸피로 뒤지기 직전 상태의 모습만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런 무기가 18개가 더 있고요. 이무가 이 무기를 소환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없어 보여요. 아예 만화 장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저걸 신의 기사단한테 주는데 저걸 받자마자 애들 전투력이 미친듯이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무기들의 이름도 뭐 바다의 왕의 검, 무라마사의 검 이런 식이고 각각에 부여된 이름은 신화와 연관된 이름을 하고 있어서 최소 최상명검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 데다가 소머즈는 셰퍼드 가문의 계승해온 검인 분노의 검 그람을 받았고 킬링엄은 리머시프 가문의 계승해온 검인 롱기누스를 받았거든요. 이게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평소에 능력 위주로 전투를 하던 소머즈가 이걸 잡자마자 조로 여망삼도류를 가뿐하게 막아낼 정도가 됐어요. 아니 이딴 식이면 한평생 싸워서 영구국도 만든 미호크는 뭐가 돼. 어쨌든 그 정도로 이무의 능력이 사기인 상황인 건데 그럼 이무가 로키랑 초반에 엄대엄 하던 건 어떻게 된 거지요? 그건 그냥 로키가 규격 외로 미친놈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새끼 앵무새 아닌 건가요? 아니 앵무새고 뭐고 지금 밀짚모자 해적단 괴멸 직전이라니까요? 물론 앵무새 얘기도 다뤄야 하는 장면이 나와서 그건 일단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오로성 일처리하는 꼬라지하며 이무 기침 콜럭거리는 거 보면서 이거 해적 연합 결성해서 마리조아 쳐들어가면 세계 정부 땅어도 남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조이보이가 왜 발렸는지 이해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 화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거 마리조아 홈에서 밥 잘 먹고 너프 안 당한 이무에다가 신기단, 오로성, 해군 올스타까지 껴서 참전하면 해적끼리 다 연합해도 무조건 처발릴 것 같이 이무가 막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루피 니카 각성한 이후로 이렇게 살벌하게 털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화에서 샹크스와 로키의 과거 예상 씬이 나오는데 로키가 하랄드를 죽이자마자 바로 복수하겠다고 하니까 샹크스가 막습니다. 자기 마리조아 갔을 때 진짜 조금 지렸다고, 저거 괴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말리는데 이번 화에서 이무가 무쌍 찍는 장면을 통해 샹크스가 저렇게 말할 정도로 이무가 진짜 막강했고 수십 년 동안 니카 각성까지 기다리면서 샹크스가 천천히 빌드업한 판단력 구트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현재 엘바프에서의 상황이 이미 니드 오브 열매를 먹은 로키와 각성한 니카가 만났고 엘바프에 있는 이무는 너프당한 상태인데도 엘바프 근처에 왜 샹크스가 오지 않았냐 인 건데요. 그런 걸 보면 샹크스가 말하는 그 싸울 때는 무슨 조건이 아직 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대 전투 거인 조성공 집단인 갈레라를 찾는다던가 루피가 또 다른 파워업을 거친다던가 뭐 이런 것처럼 뭔가 아직 더 조건이 채워져야 최종장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가반 지금 뒤지기 직전입니다. 현재 세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가반이 이무를 직접 1대1로 대치해버렸어요. 여기서 둘이 대화 몇 마디 잘못 나누면 바로 원피스 스포되는 거라서 지금 오다가 이거 가반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무랑 매치업 시킨 거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가반이 이무 약점 알고 있어서 카운터 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반이 약점을 알아서 이무를 단신으로 제압하는 건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해요. 나이 먹은 가반 혼자서 약점을 안다는 이유로 제압이 가능하면 애초에 로저의 접단이 라프트를 찍고 돌아오자마자 흰 수염 데리고 마리조아 가서 3시간 만에 다 털었겠죠. 그러니까 가반 혼자 압도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반 폼 보면은 잘 버틸 것 같긴 한데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마치 샤봉디 제도와 그리고 에그헤드랑 비슷하거든요. 샤봉디 때는 레일리가 가반 포지션으로 루피 일행을 도와주러 왔지만 결국 역부족이었는데다가 쿠마가 루피 일당을 탈출시키면서 살려줬고 에그헤드에서는 마찬가지로 오로성 때문에 탈출을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가 고대 로봇 에메트 빌드업을 계속했었기 때문에 에메트의 조이보이 폐왕색 방출로 오로성들 다 되돌리고 결국 탈출했단 말이에요. 즉 오다는 루피 일행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줄 의외의 존재를 개입시킴으로써 상황을 해결해 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일단 현장에 있는 루피는 죽기 직전에 조로 상디가 킬링엄 소머즈 초사를 내고 합류한다고 쳐도 어차피 이모한테 딱밤컷 날 거고, 로키는 지금 피 철철 흘리고 있어서 오히려 가반이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외부에서 의외의 인물이 도와주러 온다기엔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올 사람도 없어요. 샹크스가 엘바프에 와서 루피를 만나기에도 좀 이르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하이루딘과 군코의 희생입니다. 하이루딘이 로키에게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당장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희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군코가 이제 얼음 다 녹아서 깨어나려고 빌드업하고 있거든요. 지난 부룩 회상에서 군코의 눈이 뭔가 엄청 중요한 것처럼 묘사가 되어서 뭐 사르난 개안 비슷하게 파워업해가지고 본인이 그동안 잘못했던 거 부룩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희생해서 루피 일행과 가반을 구해주는 장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검은 수염의 적단의 마리조아 공격입니다. 라피트를 통해서 마리조아에서 이미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고, 마침 지금 이무가 엘바프로 출장에 와 있으니까 혁명군 때문에 쑥대밭인 마리조아에 침투해서 난리를 쳐서 이무를 다시 마리조아로 돌아오게 하는 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둘 중에서는 갑자기 검은 수염 사이드에서 이야기를 푸는 것보다 엘바프 내에서 군코가 희생하는 시나리오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굳이 군코 부룩 회상을 중요한 시점에 길게 다뤘을 리도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보다도 가반이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반 이무 만나면 둘이 무조건 스몰 토크 할 거고, 만약 이무가 앵무새라고 치자, 그럼 가반이 무조건 이모 보고 우참할 거 아니야. 빠가는 순간 바로 도넛됩니다, 진짜로. 한마디로 세계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는 가반을 이무가 직접 마주한 이상 살려주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반이 어떻게 살아서 돌아갈지도 의문이에요. 지금 이무 날아다니는 거 보면 마리조아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 제한도 없는 것 같은데, 바로 눈앞에 세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무가 죽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뒤지는 건 오바 같은디. 물론 가반이 역으로 엄청 잘 싸워서 이무의 약점을 드러내는 연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나온 이무는 노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약점이 존재하지 않아 보였고, 조로와 상디의 전투씬도 아직 부족합니다. 메인 에피소드 전투라기엔 상디 패왕색 각성떡밥이 있는데 싸울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반이 그냥 죽어버리면 조로 상디의 전투를 볼 수가 없기도 하고, 역으로 가반이 약점 노리면서 오히려 잘 싸워서 로키랑 루피 회복할 때까지 어찌저찌 버티고 살아 돌아온다면, 역으로 최종전쟁 가기 직전에 가반이 루피 일행에게 이무 잡는 법 특강 찍는 것도 밸런스적으로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이무가 지금 너무 심하게 센 게 문제야.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앵무새 관련 떡밥입니다. 이번 화에서 초파가 다람쥐 라그니르의 발을 동료들에게 통역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로빈이 등장해서 초파를 도서관으로 부릅니다. 엘바프 부엉이 도서관에는 지금 원피스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도서관 사서 비블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비블로가 밀집무자 일당 중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초파에게 중요한 말을 전할 게 있어서 부른 게 아닌가 라는 추측도 돌고 있고, 비블로는 수백 년도 전부터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앵무새 시절 이무와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역사와 비밀을 가진 책들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며, 이무가 현재 엘바프에 등장을 하니까 초파에게 급히 전할 말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냐는 말이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여나 이무가 앵무새가 아니라고 해도 비블로는 만약 엘바프에 포네그리프가 있다면 무조건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수상하다는 연출이 계속 나와서 앞으로도 비블로는 눈여겨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마침 아이러니하게도 표지 또한 루피조로 상디가 원숭이로 변해 있는 모습이라서 앵무새는 아니더라도 동물과 뭔가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지마이.